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KBS 박대기 기자 혼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단독으로 초전도체 관련. 예, 김준일은 문제송이기 때문에 예. 예, 이과 공대죠 원래. 네, 예. 예. 그런데 저도 사실 이게 초전도체 분야라는 것이 워낙 그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과라고 아는 것도 아니고 물리학과라고 심지어 아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아무튼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었죠. 문송? 예.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이름이 초자가 붙어가지고 많이 이제 겁을 주는데요. 초라는 걸 떼면 이제 전도체라는 것은 구리 전선처럼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전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안 통하는 건 부도체인데 초전도체는 정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붙었는데요. 아예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입니다. 저항이 0. 항상 0은 아니고 극저온 상태 영하 273도 근처에 갔더니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 있더라. 이런 발견을 해가지고 뭐 당연히 노벨상을 받았는데. 근데 이거는 상온에서 초전도체다. 네, 이번에 이제 LK99라는 뭐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물질은 영하 270도가 아니라 상온 그러니까 20도 30도 되는 일반 그 방 안의 온도에서 이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이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그래서 겁니다. 이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재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동료 연구자들이 똑같이 해봤더니 되더라. 그렇죠. 혹은 샘플을 받아서 해봤더니 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하나의 논문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 이제 투척이 돼서 그게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류에? 사실 이제 초전도체 자체는 지금도 씁니다. 심지어 이제 쿠팡 죄송합니다. 특정 업체 이름을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 가보시면은 이 초전도체 실험 키트를 팔아요.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이제 마이스너 효과, 공중 부양 효과를 실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MRI 병원에서 쓰시는 이제 측정하는 MRI 안에 초전도체가 들어갑니다. 왜 초전도체를 쓰냐면은 아까 저항이 0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강력한 전기를 흘려가지고 손실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어서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몸 안을 측정하는 것이 MRI이기 때문에 MRI에서도 쓰고 있고요. 또 그 뭐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만 자기 부상 열차 초고속을 내기 위해서 띄우는 열차에도 전자석이 들어가는데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초저온 상태의 그 초전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온에서 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복잡한 냉각 장치 없이 바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초저온 상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MRI 한번 찍으려면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아주 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 여기저기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핵융합 발전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거든요. 핵융합 발전을 할 때도. 핵융합 발전은 이제 지구상에 작은 태양을 만들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인류의 모든 에너지 고민을 해소하고 탄소 중립도 달성하는 이런 꿈의 에너지라고 하는데. 꿈의 에너지죠, 진짜. 그게 태양이 뜨겁잖아요. 그걸 가두기 위해서는 그 무슨 용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자기장으로 띄워야 되거든요, 플라즈마를. 그렇게 자기장을 띄우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제 초저온 상태의 전자석을 이용하고 있는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초저온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온 상압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방 안에 가둬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융합 연구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한다면은 인류 문명이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로 나누다시피 초전도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정도군요. 네.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아바타 영화에 보면은 그 평화롭게 나비족들이 살고 있는 그 별에 인류가 침략해가지고 막 뭔가를 채굴해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언옵테이듐이라는 물질인데 설정상으로 그게 상온 초전도체예요. 그래요? 그래서 설정상으로.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걸 이제 캐낸다고 하고. 그 부족들을 죽이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었던 거네. 그 정도로 이제 그 모든 이제 이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은 수십 년 전부터 거의 100년 전부터 계속 연구해 왔고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 했다고 하니까 이제 화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LK99가 이게 초전도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납하고 구리를
이제 특정한 온도에서 예. 이제 합성을 이제 수시간 동안 도자기 굽듯이 아주 어. 고온에서 이제 했더니 이런 특성이 나온 물질이 결합된 물질이 AK99인데 예. 그 물질이 측정해봤더니 상온 초전도체가 맞다라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관련된 이론도 발표를 하시고 했는데 예. 다만 이제 이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확립된 이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이론이 없고 그렇겠지. 예. 그렇겠네. 각자 저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가 있고요. 지금은 이론이 성립해 있는 것은 확고하게 성립해 있는 것은 영하 243도 이하의 초전도체만 가능해요. 아. 근데 이제 좀 신기한 것은 영하 170도짜리 초전도체도 이미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초전도체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도 영하 예. 170도도? 영하 170도 정도 되면은 고온이지 않냐, 영하 243도보다.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이게 해보니까 되더라인데 물론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는 있는데 예. 이게 모두에게 인정받는 이론은 없는 상황인 거죠. 갑자기 이렇게 예. 굽다가 우리가 조선백자가 나왔다, 이렇게 영롱한 빛깔이 나왔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재현이 되느냐이고 왜냐하면 이걸 지지하는 설명하는 명확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로렌스 버클리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네. 이론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뭐 그거는 이제 일단 실험 결과가 맞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실험 결과가 맞다고 했을 예,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의 이 지배적인 의견은 이 이론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물질이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하나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현인데 현재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 재현을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LK99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예. 이제 여기 참여하신 학자분 중에는 그 상당히 이제 좀 학계 평판이 괜찮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현을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재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결과들도 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미국 네. 메릴랜드 대학교 응집 물질 이론 센터 예. 가 LK99에 대해서 슬프게도 우리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본다. 초전도체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검증한 게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틀릴 수도 있는 겁니까? 여기서 그분은 직접 검증하신 건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나온 실험 결과, 연구 결과를 보고 아마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중국 베이징 대학이라든지 예. 아니면 인도의 국립연구소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나온 물질에서는 초전도체 특성이 안 나오더라. 특성은 두 가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저항이 실제로 0이 되는가. 뭐 그걸 관측을 해보면 되잖아요. 저항을 그렇죠. 찍어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반자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초전도체 영상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가 그 위에 떠 있고. 그렇지. 예, 보통은 이제 밑에가 초전도체가 위에가 자석인데 아무튼 이제 자석이나 초전도체가 위로 뜨고 그게 이제 위에서 막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속 부상 열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현상인데 그걸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자기장을 밖으로 다 튕겨내는 그런 성격인데 이 초전도체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되는지 실제로 이제 그리고 자기장을 측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기장을 측정했을 때 그런 이제 완전한 반자성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자성이 나타나는지 또 하나는 저항 0이 되는지인데 지금까지 이제 좀 그래도 이름 있는 기관 중에 이 관련해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측정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이제 화중과기대학이라는 곳에서 반자성은 측정을 했다. 라고 이제 밝혔어요.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 예. 근데 다만 여기서도 저항이 0이 되는 것은 측정을 못 했거든요. 반자성이라는 거는 뭐죠? 반자성이라는 거는 이제 주변에 자기장이 딱 걸리면은 그 내부적으로 정반대의 자기장이 걸려서 주변 자기장을 밖으로 밀어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아무튼 그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검증 중인 단계인 것이고 아까 이제 메릴랜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대에서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 반자성도 없고 저항값이 0도 아니다 이런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 건데 뭐 다른 데서 혹시나 둘 다가 충족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게 실제로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불나방처럼 또 테마주에 뛰어드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진짜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이죠. 예, 그런데 뭐 사실 꿈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첫날 이제 주식이 오르는 거 보면서 아 저거 위험한데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또 폭락했죠. 예, 근데 그때 뒤에 이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폭등을 했어요? 예, 역시 저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구나. 어제는 또 폭락한 것 같아요. 예, 어제는 또 폭락을 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 예,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고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8월 9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